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아니었다면 임창정 없었을 것 같아요. 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내 나머지 인생 죽이고 죽이는 데쓴 거야. 내가 진짜야. 각종 사건, 사고를 얼룩졌던 지난 2023년.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턴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로 총 3차례의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간이 씨앗 검사와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요청하며 의혹에 대해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오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에 빠진 연예계. 아내 전혜진 씨와 많은 동료 배우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배우고 이선균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 유난히 사고가 많았습니다. 해를 넘겨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들이 꽤 있는데요. 자, 사건 사고로 화제에 오른 첫 번째 스타는 과연 누구인가요? 지난해 전 연인을 상대로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입니다. 근데 뉴스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해 6월이었어요. SNS에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시작이 됐는데 황의조 선수가 여러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하며 성관계를 맺어왔고 이에 대한 영상도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큰 충격을 준 건 황의조 선수가 의문의 여성과 이런 사적인 관계를 맺는 영상과 사진이 함께 올라온 겁니다. 아니 근데 워낙에 국가대표로서 활약이 뛰어났었고 또 최근에 팀에서도 주전 공격수로 자리매김을 했다 보니까 팬들의 충격이 정말 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곧바로 입장을 밝혔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황의조 선수 측이요, 이 SNS 폭로글이 나온 당일, 그날 바로 해당 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과거에 그리스 리그에서 뛰고 있을 당시에 휴대전화를 분실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의문의 인물에게 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개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연인과 서로 합의하에 이 촬영이 된 것이고 나는 불법적인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근거 없는 루머다라고 일축했죠. 네, 그렇게 입장문이 나왔던 6월까지만 해도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11월이었습니다. 갑자기 피해자로 전환이 되면서 놀랐던 기억이 또 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에 이 경찰이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정황을 포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사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 지난해 6월에 SNS에 내가 황의조 선수의 여자친구다라고 유포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황의조 선수 친형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였던 것으로 밝혀져 정말 충격을 줬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 듣고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 뭐 불법 촬영했다는 것도 충격이긴 한데 형수 얘기까지 전해지면서 뭐 온갖 루머들이 뭐 난무했었잖아요. 근데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데 이게 진짜 형수가 유포를 한 게 맞긴 맞나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는데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경찰이 지난해 11월 16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황 선수의 형수에게 1차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엿새 뒤인 11월 22일 결국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후 황 선수의 형수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것일 뿐 그런 혐의가 없다고 이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은 기술적으로 외부 침입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즉 해킹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 그런 이유로 황 선수의 형수가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친형과 형수는 지난 5년간 황 선수의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왔습니다. 외국 숙소에서 동고동락까지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황 선수는 형과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형수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황 선수가 주장하는 대로 무혐의,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모두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럴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지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바라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와, 근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 불법 영상물을 누가 퍼뜨렸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여부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사실 너무나 큰 범죄잖아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의조 선수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과거 연인과 합의된 촬영이었다. 그런데 이 여성 일단 촬영에 나는 동의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계속해서 삭제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황의조 선수가 이번에는 또 다른 여성의 노출 영상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일단 지난해 12월 4일 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황의조 선수가 어떤 여성분과 이 영상 통화를 했대요. 그런데 그 여성에게 이 옷을 좀 벗어달라, 노출을 요구를 했고 무단으로 촬영을 하고 이게 소지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이 음란물 저장과 어떤 소지 혐의까지 적용할 것인지 지금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본인은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가 됐죠.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개막하는 2024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도 불투명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활동 중인데 현지 언론들도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황의조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오상진 씨 봤을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쉬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본인을 둘러싼 여러 구설들에 대해서 침묵해달라, 입을 다물라 이런 뜻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와서 다음 골을 넣었을 때는 퍼포먼스가 손을 벌린 걸로 바꿨어요. 그만큼 본인도 결국 국내 여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이게 경기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그 피해 여성 입장문을 내는 과정에서 직업군과 그분의 혼인 여부를 또 밝히는 사안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2차 가해 소지가 있다면 이 역시 법적인 책임이 질 수 있고 이 재판 결과를 받을 때 조금 더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황의조 선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난해 뭐 가장 떠들썩한 소식이었죠. 전 펜싱 선수 남현희 씨와 그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극이 또 한편 떠오릅니다. 근데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처음에는 이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나는 재벌 3세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30억 원대의 사기를 친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일단 전청조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현희 씨 또한 사기 공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전청조 씨의 옥중 편지가 한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돼서 또 한 번 논란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청조 씨가 사기 피해자 2명에게 이 보낸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리고 좀 드문 일인데 언론사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잘못한 것도 맞고 죄도 인정한다. 나의 약혼자였던 남현희 씨에게는 큰 배신감을 느낀다라면서 원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남현희 씨가 공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에 더 불이 붙게 됩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남현희 씨 최근에 대한체육회와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펜싱 아카데미에 간판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또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간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이름은 바뀌었는데 실운영자는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고 원래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대체로 그대로 이 학원에 흡수된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수사 중인 전청조와 관련된 그 혐의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전 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공문서, 사문서 위조 및 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청조의 최측근 중 한 명이죠. 이 경호 팀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이 사기 공모에 가담해 범죄 수익을 관리한 것이 알려지면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은 공범이라고 본 거죠. 왜 공범인지를 하나씩 보면은요. 일단 전청조 씨는 신용불량자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호팀장이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금을 관리했고 본인이 약 2억 원가량을 취득한 것도 확인이 됐어요. 이 사람 역시 자기도 전청조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수사 당국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전청조가 사기 행각, 즉 범죄를 벌이는 걸 알면서도 도왔다라고 봐서 공범으로 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맥락에 남현 씨가 적용이 된다면은 공범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